진행하고 그럼 오늘은 스케치 코미디 채널 킥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신 박진호 개그맨님의 사무실을 찾아봤는데요. 아무튼 시간 바쁘신데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유, 아닙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까요? 오늘 또 좋은 말씀을 해줘서.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킥서비스의 주축, 진화보다 많은 것을 담당하고 있는 개그맨 박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축이 돼버렸네요. 네. 올 때부터 생각했던 건데 공채 31기에다가 8, 9년생 뭐라고 표현할까요? TV 키즈라고 해야 될까? 나 이런 걸로 TV 보면서 코미디 혹은 이제 개그맨 이런 거에 대한 꿈을 딱 키우기에 좋았을 시절이 딱 그 2000년대 중학생 때쯤 뭐 이때쯤 아닐까요?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거 보면서 좀 꿈을 더 키운 건지 아니면 원래 주변에서 그냥 더 웃기다 이랬느냐 이랬는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근데 외람되지만 요즘 진행이 매끄러우시네요. 아, 그래요? 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네, 막 다른 얘기 하다가 질문 시작합니다 할 줄 알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오다가 든 생각인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TV 키즈가 맞는 말씀이시긴 해요. 예,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도 TV를 너무너무 좋아했고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교육관 덕분에 사교육을 안 받아서 이제 하루 종일 TV를 봤거든요. 네, 그래서 TV를 워낙 좋아했고 사실 저 어릴 때가 TV의 황금기이기도 맞아요, 했고 2000년. 네, 심지어는 이제 개콘의 황금기이기도 했었거든요. 맞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개콘 첫 방송이 기억이 나요.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김대희 선배님께 나중에 개콘 들어와서 들었는데 제가 본 게 파일럿이라고 하더라고요. 개콘이 파일럿일 때라고 하시는데 그때는 막 의상도 없었어요. 은색깔 무슨 옷 통일돼서 입고 코너별로 안 갈아입고 그러니까 하나 옷 입고 한 선배님들도 한 열 몇 분밖에 출연 안 하시고 계속 같은 분들이 옷 똑같은 건데 예, 말투만 달리해서 이번엔 다른 코너다 막 하시고 코너도 5개, 6개? 1시간 반 동안 약간 이런 느낌의 프로였는데 그거를 보면서 약간 추상적으로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약간 어릴 때니까 장래희망이 뭐야? 막 대통령이요, 과학자요 하듯이 그냥 그분들이 너무 멋있고 재밌으니까 개그맨이요, 약간 연예인이요 하듯이 그냥 개그맨이요 하고 나서 조금 이제 크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길. 그러니까 대통령 꿈꾸듯이 개그맨을 약간 킵한 느낌이었어요. 완전히 이제 공부 쪽에 뭐 광고 카피라이터라든지 나중에 그래서 대학교도 사실은 완전히 다른 대학교를 나왔거든요. 대학교도 심리학과를 나왔어요. 심리상담사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그러다가 어릴 때부터 그래도 뭐 일이 있으면 나가서 춤도 추고 그냥 그런 어떤 그냥 그 정도의 꿈 정도, 어디 직장 생활하면 거기서 장기자랑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정도의 되게 너무 먼 말도 안 되는 꿈이라고 생각을 해서 개그맨은. 그랬다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이것저것 좀 해보자. 이제 복학하고 나면 공부해서 졸업해서 취업할 텐데 해보자,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고. 근데 그때 마침 SBS가 여름에 공채를 뽑게 된 거예요. 저 휴학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냥 경험 삼아 해보자 했던 게 덜컥 조금 앞으로 이제 몇 차를 좀 통과하게 됐고 그런 상태로 이제 최종적으로는 되지 않고 군대를 가서 너무 그리고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하고 싶은 거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로 이제 개그맨 지망생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보통 그 초기에 그 TV에서 보셨다는 분들, 그분들은 그냥 이른바 TV 공채였다가 어느 때부턴가 대학로에서 방금 말씀 주신 개그맨 준비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류의 어떤 틀 같은 게 생겼더라고요. 그게 대충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역사 너무 궁금해가지고. 지금도 되고 있죠? 지금도 있죠.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끼리 용어로 이제 망생이들이라고 했거든요. 지망생들이라 해서 저희만 할 수 있는 비하. 그렇죠. 지망생들만 할 수 있는 비하인데 개그맨 지망생이라는 어떤 군이 생기게 됐던 게 그랬던 게 이제 공채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개콘, 뭐 우차싸, 뭐 조금 나중에는 코빅 이런 게 되게 인기가 많아지면서 개그맨 이꼬르 공채가 되었고 개그맨을 꿈꾸는 친구들은 모두가 공채를 꿈꾸게 되는 게 당연한 수순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극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떤 순서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개그맨을 제대로 준비하면서는 저 어릴 때도 서울 놀러 오면 갈갈이 소극장 대학로에 놀러 가서
보러 가고, 그게 대학로에서 막 제일 인기 있는 연극이었고 막 했었는데, 그거 말고도 훨씬 이전부터 훨씬 다양한 극단들이 존재했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냥 진짜 전문 개그맨 선배들, 갈갈이 속장 같은 경우도 데뷔한 개그맨 선배님들이 만들어서 지망생들과 함께 만드는 공연인데, 그런 류의 개그 극단이 생각보다 많았더라고요. 훨씬 이전부터 해서. 그러면 네. 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럼 여기 출신이었다라는 게 공채 시험을 볼 때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경력, 그러니까 어떤 그 능력 말고 네. 뭐 선배들이 심사를 본다든지 이런 거 있는 건가요? 있을 수도 있겠지. 제가 알고 있는 건 이제 개콘 시스템밖에 없으니까, 제가 있었을 때 당시에 개콘은 선배님들이 심사를 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PD님들이나 해서 했는데, 그 극단 출신이라고 해서 어떤 굳이 따지는 메리트라면 합격한 후에 선배님들이 정근아 이렇게 한마디 하는 정도, 그냥 그 정도가 다였던 것 같아요. 이게 뭐 학력처럼 어떤 게 아니고, 그래서 개그맨이란 직업을 처음에 제대로 꿈꿨을 때도 좋았던 게 학력, 자격증 이런 게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꿈꿨던 거기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TV 공채와 개그 극단의 어떤 사이클은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처음부터 같이 공존해 왔던 것 같다. TV의 개그, TV에서 하는 개그가 인기가 많아지면서 공채 개그맨을 꿈꾸는 사람들이 100%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바뀌었을 뿐이고. 그럼 좀 궁금한데 네. 그때 경쟁률은 한 어느 정도? 사실 예전에 황금기 때는 훨씬 그랬다고 들었는데, 저희 때만 해도 조금 하락세이긴 했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100대 1 이상이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총 처음에 합격한 거는 10명이었는데 1200명, 1500명 정도가 지원했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해서 31기면 2016년 그리고 정진아 같이 네. 하시는 정진아 개그맨이 2018년, 2020년에 개콘이 종영했죠. 16년에 오신 분은 4년 좀 할까 말까고, 정진아 개그맨의 경우는 2년을 못 채우고. 2년도 못하고. 네. 아니 뭐 약간 예상은 했겠지. 하지만 기분이 어땠을까 나는 진짜. 그러니까 아예 선배들은 솔직히 우리 편으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 이 시스템을 누리신 분들이라고 본다면 후배들은 네. 정말 그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있고 네. 뭐 동기들이나 뭐 이런 뭐 네.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개그맨들 중에서도 친한 세대들이 다 저희 기수 뭐 이렇게 밑에 위에 뭐 이렇게 기수들인데, 근데 보통 인터뷰나 어디 이제 예능 나가면 물어보세요. 그때 당시 무슨 알바 했느냐, 그때 당시 얼마나 울었느냐, 며칠에 한 번 울었느냐, 약간 이런 쪽으로 하시는데, 약간 아예 아니었어요. 네. 오히려 막 쾌재를 부른 건 아니고 너무 힘들고 슬프지만 그냥 재밌었어요. 그 상황 자체가? 아니요. 뭐가 재밌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너무 힘든데, 너무 친한 이 단체들이 다 같이 힘드니까 이제 어떤 개콘을 할 때는 매일같이 일을 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친한 사람들과 그냥 이제 계속 매일같이 술 마시면서, 야 어떡하냐 우리 이제 뭐 됐다 이러면서, 그 시기가 당연히 상황적으로 힘든 시기는 맞는데 그렇게 막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보냈던 나날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우리끼리 다 모여서 그때 진짜 많이 돈독해지고 오히려 더 친해지는 계기였다. 되게 재밌게 힘들었어요. 네, 재밌게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약간 그때 개그맨들이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아, 개그맨이라는 직업이 너무 좋다. 이게 막 누구 울면 놀리거든요. 무조건 술자리에서. 나 어떻게 나 이제 막 돈 다 떨어서 울면은 막 개그맨 운다고 막 지금 분위기 지금 망치고 있다. 막 그래서 사실 생활고도 다 있었고 저도 있었고, 예. 그런 상황적으로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거를 정신적으로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좋으니까 하셨겠지만 네. 보통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당사자보다 주변에서 더 많이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뜬금없이 부모님이 막 제 눈치 보시고 막 갑자기 근데 또 약간 개콘 끝나고 사실 그때 이제 코이드 빅리그도 있고 그래가지고 경연 시스템 비슷하게 했던 게 계승자잖아요. 그게 개콘 끝나고 한 1년 정도 후였나? 1년 좀 넘게 후에 네. 런칭했던 근데 것 거기서 같아요. 재밌는 게 네. 이미 공채 개그맨인데 신인 팀으로 나왔잖아. 그죠? 네. 근데 그것도 또 떨어졌잖아. 사실 신인팀은 진아랑 이제 진아 동기들이 했어야 되는데, 그 신인팀 할 당시 저희 팀장이 현호 선배, 홍현호 선배인데 이미 그때 한 데뷔 6, 7년 차였거든요. 현호 같은 경우는 이게 신인팀이 맞나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일반인들 볼 땐 정말 신인이라고 해도 사실 그죠? 저희가 낯설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저희가 조금 이제
개콘의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인지도가 막 많이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중고 신인 팀 정도는 맞았다. 인지도 신인 팀. 사실은 뭐 어쨌든 좀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잘 안 됐고, 물론 그것 때문에 그때 뭐 거기서 못 보여준 걸로 채널 만든다 해가지고 했던 게 지금의 전신이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때야말로 거꾸로 아까는 뭐 당장 개콘 없어졌을 때는 뭐 돈독하고 이럴지 모르지만, 게다가 그때가 코로나라 공연이 네. 없었잖아요. 맞아요. 난 그러면 솔직히,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예시 주신 것처럼 돈을 많이 건다 못 건다 뭐 친한 애들이 있고 이걸 떠나서 나의 잡이나 내가 좋아하는 게 개그인데 개그를 할 수 있는 무대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때는 정말 좀 또 마음이 달랐을 텐데, 그때도 드시면서 좋아하셨는데. 그때는 방송에서 나가긴 했는데 음. 저도 몰랐어요. 그 탈락을 그 녹화 날은 예상을 했거든요. 아. 저희가 잘 못하기도 했고, 오히려 시청자 반응이 너무 좋았던 상태에서 그 코너가 별로였어서 그 실망감에 우리 탈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을 했어서 그냥 덤덤히 저희끼리도 막 대기실에서 이제 어떡하냐, 우리 그때나 돈 없고 계승자 출연료로 좀 편하 했는데 우승금 받아야 되는데 막 이렇게 썼는데, 막상 녹화 들어가서 김성준님께서 탈락팀은 신팀 되는데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다가 현호가 선배인데 지금은 이제 형 동생으로 지내고 있어서 현호가 이렇게 하다가 눈물이 차올라서 이제 저한테 마이크를 넘기길래 근데 갑자기 터지더라고요. 그러고 인터뷰가 끝나고 무대 뒤로 왔는데, 이게 뭐랄까, 그 한 2년 동안 폐지 후에 쌓였던 게 다 터진 느낌으로, 정혜의 말로는 그때 정혜가 옆에 있었는데 무슨 세상 무너진 사람처럼 바닥을 기면서 울었다고. 그때 또 진짜 좀 방송 하시는 분들 대단한 게, 그때 저희 팀 담당 카메라 감독님이 위로해 주시다가 바로 핸드폰 카메라를 드시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방송에 살짝 나왔는데 그때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내가 힘들긴 힘들었나 보다. 그러니까 모른 채 하고 좀 동료들과 재밌게 지내긴 했었지만 되게 많이 그동안 힘들긴 했었나 보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게 한번 터지고 나서는 오히려 계승자 때는 그 울음 덕분에 좀 개운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시청자 반응도 좋았었고 했기 때문에 개그 이제 더 해도 되겠다. 약간 이제 마음도 좀 정리가 됐고, 그리고 새로운 계기로 얼굴을 더 알리시죠. 네. 그런 걸로 마무리해서 주사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 키딩타임, 네. 서비스, 그거를 그래도 어쨌든 그럼 또 이제 해보자라고 했던 때가, 네. 어떤 형태로든 뭐 어떤 선배든 자기 이름을 얻던 사람 또 다른 형태로 해가지고 채널들이 사실 그 전에도 좀 있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항상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레드오션 아니냐, 내가 지금 한다고 뭐가 될까, 뭐 이런 생각 안 하는 게 비정상인데, 그때 당시에는 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네. 나 또 할 수 있어라는 방금 네. 전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네. 한번 해보자라는 식으로 그냥 한번 한 거예요. 왜 그때 스케치는 블루였으니까. 근데 그렇지, 스케치는 블루였지. 생각- 맞네, 그러고 네, 보니까. 네. 생각보다 되게 단순했어요. 큰 생각 그렇게 깊게 이게 막 과포하냐 아니냐, 우리가 될까 말까는 없었고, 계승자 하면서 저 시인이 팀이 일주일 내내 거의 밤 12시까지 계속 짰거든요. 회의를 진짜 길게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게. 그 과정 예. 자체도. 이- 정말. 네. 다수의, 그러니까 오랜만에 여러 명이 하나의 일을 한다는 게, 왜냐면은 다 같이 모여서 술을 마실 수는 있지만 일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니까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야 다수가 매일같이 모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그맨 예. 직업을 다시. 그렇죠. 예, 저 술자리에서 계속 재밌는 얘기 하는 거랑 또 진짜로 다르지. 우리 일하는 거랑 다른데, 이게 그 전에 개콘 폐지 후와 계승자 사이에서도 많은 유튜브 채널들이 생겼다 없었다 있었는데, 네. 근데 대부분이 한 명 내지 두 명이서 개그 유튜브를 했으니까 너무 즐거웠어가지고, 탈락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랑 이제 회의를 못 한다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개그를 못 한다고 너무 아쉬워서 저희가 이제 원래는 공연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었어요. 왜냐면 어쨌든 무대가 저희의 근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연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였기 때문에 공연을 할 곳도 없었고, 해도 오실 수 있는 사람도 한정이 돼 있었기 네. 때문에 그럼 일단 유튜브부터 해보자. 이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우리가 가장 쉽게 도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가자.
그건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그냥 뭐 전략적으로 이렇게 막 이게 아니라. 많이 하시진 않고 네. 일단 우리 모였으니까 네. 한번 코로나도 못하고 한번 해보자. 우리 아쉬운데 뭐라도 하자. 그 뭐가 마침 유튜브였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로는 되게 당연한 선택의 하나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맞아요. 제가 또 물어보고 싶은 거는 네. TV도 어쨌든 만들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스케치 코미디는 어쨌든 약간 컷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촬영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었을까? 아니면 이쪽 학과나 이런 쪽 출신들이라서 그것도 다 역할을 나눴나요? 어떻게 했나? 왜냐면 그 전까지 왜 한두 명이 이런 채널도 했냐면 그것도 그 문제잖아요. 그죠. 사실. 어떻게 보면 방송이잖아. 그죠. 재연 드라마처럼. 네. 그러면은 촬영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후공 중에 편집도 있고 그런 것도 앞뒤 생각 안 하시고 하신 건 아닐 거고 어떻게 그러니까 일을 어떻게 나누자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해. 그 과정이 일단은 계승자 전에도 유튜브를 몇 번 했다가 말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편집을 할 줄 알게 되는 수준이었었어요. 직접? 네. 요즘 뭐 일반인 분들도 얼마나 편집 잘하고 해서 사실 개콘 폐지쯤부터 이제 유튜브로 성공한 개그맨 동료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편집은 이제 개그맨들이 또 빠르게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다들 편집을 다 배워놓은 상태였어요. 그 유튜브를 해야 된다라는, 네. 촬영도 진짜 저희가 그게 초반에 보면 카메라가 엉망이에요. 심지어 그게 DSLR이 있어서 그걸 찍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은 다 핸드폰으로 찍었대. 지금 감독님도 놀라셨는데 다 핸드폰으로 찍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단순했어요. 그냥 삼각대 하나 다이소에서 5,000원보다 좀 비싼 다이소로 가서 7,000원짜리 사서 집에 제 룸메이트가 쓰던 카메라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영상 모드로 놓고 예, 그래서 영상 누르고 이렇게 와서 진아랑 야 근데 있잖아 이런 거 하고 그냥 되게 별 생각이 없었는데 녹음 품질이라는 게 그래도 중요한 거 아실 건데 그거를 처음에 진짜 몰랐구나. 몰라서 저희는 그냥 크게 말했어요. 그래서 초반에 쇼박스 분들이 저희 도와준 적 있었거든요. 2032 쇼박스 편 때. 근데 목소리 크게 하고 있는 거 보고 문화적 충격을 느꼈어요. 그래서 쇼박스 연기하길래 원훈 선배 여기 쇼박스 아니라 큰 목소리 여기 개콘처럼 하라고. 우리 마이크 없어. 네, 우리 마이크 없으니까 그냥 개콘처럼 무대 연기 하셔야 된다. 쇼박스 아니다. 마이크를 지금 우리 이런 걸 썼나요? 아니면 뭐 이걸 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쇼박스가 어떻게 보면 스케치 코미디에서 개그맨 출신 스케치 코미디로는 첫 시작이었는데 쇼박스는 많이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스케치 코미디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서 카메라도 공부하고 막 돈 모아서 마이크 사고 카메라 사고 이 마이크를 샀구나. 좋은 마이크 저도 뭐 진짜 최대한 드라마타이즈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마이크도 사고 카메라도 사서 구도 같은 거 공부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과정을 몰랐으니까 그냥 좀 얼굴 가까이 찍고 말 빠르게 하면 되지 않나 편집 빠르게 하면 되지 않나 했는데 이제 그것도 모르고 일단은 그냥 해보자 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두 분이 스텝이고 뭐고 간에 그냥 놔고 찍고 편집하고 그냥 다 했구나 처음에는.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편집 빼고는 개콘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개콘의 경험이 너무 고마운 게 소품들도 다 개그맨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개그맨들이 못 만드는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소품팀한테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제작을 해주지만 머릿속으로 구상해서 그려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부터 해서 뭐 그림 그리는 거 저희 개콘 뒤에 배경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직접 만드신다고. 그것도 저희가 다 포토샵으로 하는 거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좀 있으니까 우리 촬영과 편집만 추가되면 우리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죠. 근데도 그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몇몇 이제 두 분만 나온 게 아니라 크루들이랑 같이 하는 거는 훨씬 제법 그것도 있던데 그것도 다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크루들이요? 그러니까 다른 협업하시는 다 저 카메라 한 대로 찍고 원카메라로? 네, 그래서 도와주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서 저희가 한 컨텐츠 촬영이 보통 8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원카메라인데. 했던 거 기억하고 너 오른손 들었던 거 기억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돌려서 근데 그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았고 나중에 좀 하나가 터졌고 그게 막 SNS 막 넘어가고 막 이러면서 SNS 대단하구나 이렇게 좀 느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터진 게 다른 매체에서도 얘기하신 건 듣긴 했지만
예를 들면 지금의 서비스를 있게 한 그 시리즈가 네. 뭐였죠? 정확한 표현으로는 지금의 킥 서비스가 있게 한 거는 2032년 시리즈였고, 그 중에서도 감성 카페 편이었고, 근데 스타트를 끊어준 건 딱 치고 올라갔어. 네, 포켓몬빵. 맞아. 네, 그 편이었던 게, 저희가 계승자 신인팀으로 시작한 채널이었기 때문에 구독자 수가 갓 오픈한 채널 치고는 그래도 그래도 있었어요. 1000명 정도 있었는데 2032년 시리즈를 하면서부터 구독자 수보다 조회수가 떨어졌었어요. 막 한 400회? 막 300회?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건가? 그 코드를? 그때 구독해 주신 분들은 계승자 신인팀을 원해서 그 신인팀 때 했던 코너들을 봐주셨어요. 예, 예, 새로운 걸 예. 하니까 그걸 못 받아들여. 예. 그래서 그 전까지 그 계승자 신인팀 코너 유튜브 버전은 되게 좋아해 주셨다가 새로운 시도를 막 하니까 그거 보러 온 건데 해서 안 보시고 반응이 없어서 진아가 아직도 놀리는 게, 저는 좀 약간 일희일비한 스타일이거든요. 진아는 그냥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계속 이거 스튜디오 보면서 재밌지 않냐 우리 이거 재밌지 않았어?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감성 카페 편이 두 번째 컨텐츠였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편집하면서 다시 보고 수백 번을 봐도 재밌는 거예요. 네, 편집하면서 보면 재미없잖아요. 솔직히 재미없잖아요. 네. 근데 계속 봐도 재밌어서 이걸로 쭉 가자 하고 포켓몬빵을 했는데, 이게 틱톡에서 먼저 반응이 오더라고요. 틱톡을 따로 올리신 거야? 아니면 누가 잘라서 올린 거야? 저희가 이제 처음에 최대한 빨리 퍼뜨리자 해서 저희가 틱톡을 개설해서, 예. 안 한 게 없네요. 그래서 막 인스타그램 저희 개인 계정 릴스에도 올리고 틱톡도 올리고 했었다가 반응이 계속 없다가 포켓몬빵이 갑자기 반응이 틱톡에서 오면서 신기하게 정말 파도처럼 오더라고요. 틱톡에서 반응이 오니까 릴스에서 오고 그 유튜브로 왔다가 유튜브에 놀러 오신 분들이 감성 카페 편을 보고 더 재밌는 컨텐츠가 있었네 해서 얘가 다시 인스타그램으로 퍼지고 얘가 틱톡으로, 그래서 그 전에 올렸던 틱톡이 다시 올라가고. 이들이 뭘 하는지에 대한 네.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이 터진 거네. 네, 그래서 이런 게 생겼대, 와 뭐야 했는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네 했던, 정말 파도처럼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10년 후라는 걸 다루면 근데 이거를 뇌절이라는 말을 붙인 거는 사회에서 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실제 여기서 그걸 붙인 건 아니잖아. 그죠.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뇌절이란 말이 생겼을 뿐이다. 저가 어릴 때부터 개그맨을 꿈꿨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저는 블랙 코미디를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게 B급이라는 게 왔고, 그 다음에 병맛이라는 단어가 생겼고, 제가 좋아했던 코미디는 다 여전히 똑같은데, 그게 블랙 코미디였어. 이 용어가 이름이 바뀌는 블랙 코미디, B급, 병맛, 뇌절, 이렇게 용어가 바뀌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요 포맷은 저는 이제 제가 뭐 프로듀서 출신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되게 영리한 포맷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작비를 되게 많이 들이고 이런 게 아니라 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보통 우리가 미래 그림을 그리면 어떤 형태로든 돈 들일 생각을 먼저 하잖아요. 네. 사람들이. 근데 현 시대상인데 이게 그때쯤 어떻게 될지를 천연덕스럽게 그 아이디어 자체가 궁금하기도 해요. 그 기획회의는 그럼 두 분이 하시다가 나온 거가요? 일단 10년 후를 배경으로 코미디를 하자는 계승자 신인팀 회의할 때 저희끼리 얘기가 나왔었던 거였었거든요. 코로나가 그때는 이제 해결될 줄 모르고 장기화가 돼서, 이렇게 되면 10년 후에 학생들이 MT 가면 술게임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전수 받아야 되는데 선배들한테. 그래서 술게임 몰라서 바보같이 술게임 하는 거 막 나무위키 찾아서 글로 보니까 몰라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저희 편에 쓰긴 했는데 369 노래도 몰라서 369 하다가 박수를 친다 해서 3 막 이런 거였었는데, 근데 그게 마침 저희가 회의를 하는 중에 SNL에서 비슷한 코너가 나온 거예요. 우연히 아이디어가 겹쳤는데, 사실 그러면 먼저 한 사람이 임자거든요. 맞죠? 네. 그래서 방송에서 그거를 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 해서 하지 말자라고 하고 있다가 유튜브 채널 저희 키딩타임에서 킥서비스가 되고, 멤버들이 다 개인 사정으로 빠지고 저랑 진아랑 이제 둘이 남았을 때 다음 컨텐츠 뭐 할까 하다가 그때 우리 그거 있었잖아,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된. 그래서 그때 출처가 사실 기억은 안 나는데 누구 아이디어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자였었고, 사실 그때 당시에 코미디 유튜브에서는 스케치 코미디가 대세였었기도 하고,
공감대 개그가 대세였었는데 진아랑 딱 둘이 남았을 때 우리는 공감대를 자아낼 수 없다. 우리가 8년 연애했다고 누가 믿을까? 연애를 했니라고 궁금해하지 않을까? 너무 연기하는 것 같잖아. 우리가 평범한 역할하는 게 어울리나 비주얼상. 그래서 공감대 플러스에 어떠한 코미디적인 요소를 넣어보자 했어서 그게 이제 10년 후였고,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않게 지금의 공감대를 플러스 알파 과장하는 정도. 그러니까 대다수 언론에서 네. 이 키소스를 시대풍자, 시대상 반영 그렇게 더 많이 또 그런 시각으로 보기도 해요. 그게 또 상호 맞게도 되고. 근데 원래 코미디라는 게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그런 걸 또 서로 만들어내고 하니까 여기까지는 정말 이거는 정말 대단하다 싶은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놀랐어요. 그냥 풍자 누구를 좀 안 좋은 거 비판해야지, 막 돌려까야지 이런 느낌이 아예 없었고 그래요. 그냥 현실 플러스 알파를 넣자였는데 기가 막히다, 이 풍자를 이렇게 돌려서 말했네. 그래서 약간 그래서 나중에는 좀 조심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될까요? 이거 막 정치색 있어 보이고 약간 그래서 조심하고 막 희한하게 관공서나 교수님들한테도 연락 오고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왜 무슨 일이지 우리한테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의미를 되게 찾고 싶어지는 포맷이고 장르고 그냥 단순한 스케치 코미디가 또 아니단 말이죠. 대단하다. 역시 아이디어로 끌고 가시는 개그맨들은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고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어쨌든 미디어 쪽 학자니까 계속 나이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 때를 보통 요즘에 MZ, MG라고 할 때 M세대시잖아요. 네. M세대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아마도 미디어 변천 속도를 가장 눈앞에서 제대로 본, 오히려 Z세대는 스마트폰 이후라서 그렇죠. 스마트폰이 메인인데 TV, 라디오 이런 쪽에 막 있고 영화관에 줄 서는 것도 아마 기억을 하실 거고 지상파 방송만 있다가 케이블 나가고 그리고 이제 텔레비전 많이 보다가 스마트폰 보고 유튜브, SNS 뭐 이런 거 생기는 거를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이제 채널 개념이 아니라 넷플릭스, OTT 이러잖아요. 그러면 보면서 공채라는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한 생각도 많았을 것 같지 나는 솔직히. 그러니까 약간 마치 우리나라가 왜 지금 출산율이 되면 예견된 미래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솔직히 이 미디어 변을 이게 지금 TV에 공처럼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런 생각은 들었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들지 않았는데 개콘의 파급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시청자들도 느꼈고 시청자였던 저도 느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진짜 말도 안 되는 경쟁률을 뚫고 진짜 이렇게 막 알바 끝나고 밤샘 회의해서 공연하고 막 이렇게 했던 그 노력들로 어떻게 운 좋게 들어갔을 때 내 인생이 안 변하면 어떡하지? 되게 어떻게 보면 개콘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허황된 꿈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경쟁률이 너무 세고 너무 전문직이잖아요. 또 다른 개념으로. 그래서 연예인이 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꿈으로 달려가서 어떻게 목표를 이뤘는데 내가 상상한 거 다르면 어떡하지라는 막연한 불안감은 있었는데 어쨌든 꿈이었기 때문에 그냥 개콘 하나 보고 시작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비겁하게 포기하고 싶진 않았다 정도의 그런 어린 치기로 그냥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개콘을 들어와서 좀 느껴지긴 했어요. 들어와서 예를 들면 되게 열심히 연기했는데 다음날 누가 봤다는 사람 얘기 별로 못 듣고 뭐 시청률이 점점점 이렇게 하는 것도 피부로 느껴지고 기억나는 게 20% 때 무너졌대 어떻게? 라고 했던 20%가 그쵸. 그때 당시엔 20%도 말도 안 되는 거였거든요. 야 우리 큰일 났어 했던 게 이제 15% 미만이래. 우리 큰일 났어 죽는다. 우리 이제 10% 떨어졌대. 9.9 나왔대. 했을 때 그걸 목격했던 게 기억나거든요. 우리 큰일 났다고 했던 게. 근데 사실 지금 지상파 방송에서 9% 나오면 너무 대박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미디어 TV가 많이 죽어가고 있구나. 파급력이 기존 미디어가 많이 파급력이 줄어들고 있고 다양한 곳에서 코미디를 다시 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좀 오히려 데뷔 후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개콘 공채를 들어왔다는 건 개그맨이라는 직업에 입성한 것만큼은 명확하니까. 뭐 그 태풍 눈에 가운데 있으면 원래 평화롭다고 하는 것처럼 표현 너무 그랬겠다.
밖은 막 난리가 났는데 저희끼리는 당장 다음 주 녹화 오늘 짤 거 그러네, 약간 그러네. 네. 근데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왜 중견 탤런트나 연예인분들이 처음에는 막 그렇게 지상파 뭐 프로그램 없애주고 이러니까 그랬다가 나중에 케이블, 종편, 뭐 OTT 생기니까 오히려 게스트로 나갈 일도 많고 해서 그렇죠.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또 약간 또 달랐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면 개그 프로그램이라는 게 절대 편성된 게 코미디 빅리그 정도였잖아요. 그렇죠. 그때 사실은 이 개그를 한다는 할 수 있다는 곳이 개콘, 오차차, 코빅이 전부였기 때문에 극단 생활 같은 경우는 수입이 전혀 되지 않고 사실 어떻게 보면 공채가 되기 위한 연습 무대라고 느끼는 지망생들이 많았고 수익성 사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극단은. 네, 진짜 내 개그하는 이유는 여러 명을 웃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중분들을 웃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개그를 하기 위해서 정말 오차차, 개콘, 코빅이 전부였는데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니까 그냥 그거였던 것 같아요. 개그할 곳이 사라지고 있다. 막 뭐 개콘이 사라졌다가 아니라 나 이제 개그 어디서 해? 유튜브라는 생각, 뭐 틱톡이라는 생각도 아예 못 하고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내 평생은 개그 이꼬르 개콘인데 이게 없어졌으니 개그할 곳이 사라졌다라고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눈을 크게 못 뜨고. 오히려 네. 아까 얘기해 주신 게 맞네. 태풍이 한가운데 있으니까 네. 딱 이렇게만 보이겠네. 네. 풍속이 너무 빠르니까 안 보이잖아요. 유튜브도 안 보이고 유튜브가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해 준 것처럼 뭐